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원구 상계동 출신 김성환입니다.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예. 두 분 국회 갔다가 지금 오신 거죠? 네. 예. 본회의 들어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날선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일부 발언으로 항의가 있었고 한때 연설 중단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을 그만두라는 발언이었는데 김성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원고 12페이지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배표가 되죠. 네, 네. 어떻게 정치라는 게 말로 하긴 합니다만 정치도 다 도의가 있고 금도가 있거든요.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안 되는데 결국 이제 사달이 났죠. 저희 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이게 면책특권이 있긴 하지만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되는 정도의 아주 옳지 않은 발언이죠. 네. 그래서 저희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 윤리회부라든가 이런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최이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아쉽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고성을 치면서 네. 뭐 사과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한국당 의원님들도 같이 또 소리 지르고 그래서 한 뭐 20여 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그 두 당이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문희상 의장님이 좀 참고 들어라라고 네. 했지만 뭐 의장님 말도 안 듣고 민주당 의원님들 계속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결국은 서로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진짜 지나치게 얘기한다면 충성 경쟁처럼 보일 정도의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싸우는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두 당은 서로 한쪽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자리를 진짜 박차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예. 끝까지 참고 듣고 왔습니다. 미워하면서 공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그렇죠. 적이 없으면 뭐 결국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싸우기 위한 적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서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분열과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양극단 정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라는 오늘의 또 다른 현장이었다.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의원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오고 싶을 정도였고 또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제 방송 화면으로 보시면서 예. 이제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그 국민들께서 이제 판단하시겠죠. 판단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네, 최이배 의원님의 안타까움하고는 저희가 좀 다른 면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는데요. 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빨간 색깔의 안경을 끼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안경색이 빨가니까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는 거죠. 네. 저희가 70년간 전쟁을 치른 이후에 대결과 분단의 시대를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소위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눈앞에 있잖아요. 예.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두려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김정은의 무슨 수석 대변인이란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나. 예전에는 담내로 보낸 귤박스 안에 귤만 들었겠냐라고 하질 않나. 뭐 북에만 신경 쓰고 경제를 안 돌본다고 하지 않나. 이런 과거의 소위 냉전적 사고와 생각, 발언 이런 게 계속되는 것 자체가 네. 저희 당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전략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잔다르크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잔다르크라기보다는 시대를 읽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그러져야 할 사람의 표상이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그 과도한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네. 그 대통령을 그렇게 폄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신에 나왔던 예전에 그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극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던지는 거고, 네. 거기에 당연히 또 자극 당해서 거기 또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저는 오늘 승자는 솔직히 나경원 대표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야당으로서 여당의 그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저항해서 싸우는 모습을 네. 제대로 보여주고 그거를 그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 나경원 대표가 배정받은 시간 동안에 그 연설을 할 수 있게 해준 건데 막 그것까지 오히려 소리 지르고 막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탄압당하는 야당의 모습으로 비춰질 거거든요, 국민들에게. 네. 그래서 저는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 평가가 굉장히 정확한 평가다라고 생각하고 예. 좀 뭐랄까 이런 그 현상, 그러니까 물론 나경원 대표의 말이 틀렸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또 반박할 수 있고 예. 그거를 또 국회의원들은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국민들에게 그거를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서로 싸우는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급 의총 민주당에서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거기 어떤 결론들 나왔었습니까? 네, 그 언론에 알려진 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되는 발언이라 그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 그리고 국회 윤리위 회부 등과 같은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예정입니다. 네. 이해찬 대표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여름에 얼음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한여름에 햇빛이 내려지면 얼음은 녹아버리고 없잖아요. 그런 냉전적 사고를 빨리 자유한국당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네. 자유한국당이 너무 소위 극우 냉전적 정당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70여 년 대한민국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붕괴됐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쪽에서 최이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거 마저 말씀 듣고 계속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항상 한국당은 이제 뭐 현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색깔론으로 계속 더 씌우고 있고 또 본인들은 뭐 이제 5.18 망원 등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민주주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뭐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서로 치닫고 있는데요.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거 좀 품격 있게 하면 더 좋겠지만 뭐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뭐 이렇게 적대적인 공생 관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홍익표 지금 현재 이제 수석 대변인인데 민주당 홍익표 의원님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귀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태어나야지 말아야 될 사람. 예, 그 발언이 있었죠.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옛날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을까 그것도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서로를 극단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오늘 그 나경원 대표 뭐 발언에 대해서 저는 그냥 야당으로서 그리고 지금 한국당의 처지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극단적인 또 자신들의 존재감과 지지세를 결집시키기 위해선 그런 정치적인 행태로 보여지고 이 결코 대한민국 정치나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6484님 오늘 나경원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듣고 충격이었네요. 저도 정말 밉고 안 맞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직도 색깔론을 운운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3833님 의도적 발언에 집단적 소요가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 입장에선 가만히 있기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석태님 국가원수 모독죄라고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떠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 말 틀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0195님 야당 원내대표로서 정부에 쓴소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가 이상하죠? 잘하든 못하든 정부를 감싸는 게 옳은가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에 국회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3월에 이제 어제부터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좀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이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잡아먹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이 비례대표제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혁안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없앤다. 이런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3월 1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 궁금한데요.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 당은 처음에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00대 100으로 당론을 정했다가 야3당하고 협의하면서 225대 75로 네.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안을 안 내다가 이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한마디로 일종의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거제 개혁안에 찬물을 끼얹거나 회방안을 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헌법과 다른 위헌적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안을 내는 것 자체가 매우 뭐랄까요,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거 아니냐. 그야말로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대체로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네. 의석수를 줄이고 또 위헌적 발상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안을 내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최 의원께서는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10일 날 이제 그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죠. 지난해. 예, 지난해.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그냥 말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유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 나경원 대표 연설에 보면 그 의원 정수 300석을 넘지 말라는 헌법 정신이 있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인 이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300인 이상을 넘지 말라는 헌법 정신이 있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가짜 뉴스를 또 여기서 만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비례대표제도 그 똑같이 헌법에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자고 하고 이거는 헌법 안 바꾸고 법률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정말 기가 막힌 또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짓말을 입삼는 것을 네. 뭐 너무나 떳떳하게 하는 저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의원수 줄이자라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그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을 현혹시키지 않는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똑바로 좀 그 한국당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편안 내놨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야 4당은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지금 태우겠다는 그런 입장이 합의가 됐나요? 지금 협상 중이고요. 예. 네, 거의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선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님 말씀대로 225대 75로 하는데 그 75의 비례대표 의석 수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그걸 절반 정도로 나눠서 뭐 절반은 권역별 비례, 절반은 전국구 비례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복잡하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또 제도로 만들자고 하는데 네. 지금 저희 당은 완전한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단순하게 가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그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그 75석에 대한 그런 그 방식을 자꾸 이상하게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네. 설계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조입 취지에 맞게 비례성 높이는 방향으로만 좀 원칙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오늘이 12일인데요. 예.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그게 최장 330일까지를 고려해 보면 3월 15일이 지금 마지노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오늘 내일 모레까지 아마 집중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비례대표가 크게 보면 이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선출되기 쉽지 않은 분들이 비례대표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지역구에서는 선출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비례대표라는 창구를 통해서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각 선거구에서는 한 명씩만 선출하기 때문에 일종의 대의성의 부족 부분을 연동형을 통해서 보완하자는 취지가 있어서 비교적 저희 당 안도 단순합니다. 비례대표를 지금과 같은 형식을 권역별로 쪼개서 한 절반 정도를 선출하고 또 절반 정도는 연동형으로 하자는 건데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이것을 보낸다고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2020년 4월에 총선 예. 여기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3월 15일이 마지노선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2월 경에 표결을 하게 되고 예. 입법안이 확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5석으로 지역구 의석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선거구 획정 때는 자유한국당이 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는 않나요? 아마 부기해서 입법안을 처리할 때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을 만일 저희가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네. 이거에 맞게 이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내년 그러니까 330일 이후에 표결을 할 때 네. 한꺼번에 같이 처리를 해야겠죠. 그때 가서 선거구 획정을 한다고 작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충분히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 자체가 이 법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330일에 다시 표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시간을 버는 거죠. 예. 그 330일 동안에 또 한국당이랑 계속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당이 지금은 자신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의석수를 줄이는 걸로 던져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의원에 대한 그 의석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은 정당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쉽게 이 선거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 빼고 네. 가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330일 동안에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한 패스트트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월 15일 이전에 이것을 그 선거제도 개편안을 완성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보내는 거에서는 지금 두 분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당과 야3당이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거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의원직 총사퇴도 하겠다는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의원직에 목매달 분들이라 네. 그렇게 쉽게 총사퇴는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뭐 국회의 어떤 이제 공정과 파행의 모든 책임을 네. 또 한국당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당에서 어떤 으름장을 놓는 정도지 이건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이른바 개혁 입법도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좀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성환 의원께서? 네, 이제 저희 당에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함께 지금 개혁으로 가야 될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자유한국당의 소위 발목 잡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안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이라든가 유치원 3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어요.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법도 차제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네. 이 안이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금 야3당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선거구제 개편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그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내일 아마 김관영 원내대표의 또 교섭대표 연설이 준비돼 있죠. 지금. 예, 그렇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 일단은 뭐 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5당 대표의 합의를 좀 지켜달라라는 뭐 호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이거야말로 정치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당제도 그리고 그게 결국은 합의제 민주주의.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네. 정말 이제 협치가 가능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가능한 그런 국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 성과나는 국회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그 정치개혁 과제로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에 대해서 지지를 얻도록 지금 이제 아마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요. 네. 그 외에 저는 이제 패스트트랙 아까 전에 다른 법안들을 같이 묶어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협상의 시간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됐다고 해서 이 법안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거 개혁의 또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여기에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개혁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연계를 하는 건데 그거는 최소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 합의를 다 포기하고 한국당의 그런 것을 이렇게 다 뿌리치고 우리가 오로지 이렇게 뭐 민주당하고 야4당이 묶여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이제 예외적인 걸로 패스트트랙으로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당도 다른 개혁 법안을 10가지를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하는 일종의 기본안을 제안을 한 건데요. 네. 그 10가지를 반드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아마 충분한 조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764님, 전문성을 가진 분이나 여성 등의 국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례의원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같은 분이 국회에 진출해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의견 주셨고 1833님, 자유한국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양당 체제로 끌려가려는 전략입니다. 이제 정치개혁해야 합니다. 5170님, 국회 후진성에 대해 제도만 탓하면서 연동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원 자질 개선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잠시 쉬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보면 좀 자유한국당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좀 저희가 들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두 분과 말씀을 좀 나눈다 보니까 그쪽 의견은 저희가 바로 좀 섭외를 해서 내일이라도 좀 듣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팟캐스트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 측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조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좀 자제를 해달라고 입을 열었는데요. 최이배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뭐 저희 당도 이제 두 대통령 후보였던 분들이 아마 공약을 다 했었던 것이고 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하는데 이제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그게 사법개혁특위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논의가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앞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문에 뒤로 지금 밀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마치 국회의원들이 공수처를 만들면 거기 수사 대상에 포함되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의원 빼줄 테니 공수처 빨리 도입해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를 완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는 또 팟캐스트에 나와서는 국회의원도 반드시 포함돼야 올바른 공수처 된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하던 의원들은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법안 논의가 오히려 속도감이 떨어지는 네. 그런 이제 그 부작용을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이 이렇게 가볍게 유튜브 같은 데서 막 할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정식으로 내각에서 할 얘기입니다. 법무부나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를 그렇게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지. 네. 민정수석이 이 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자꾸 얘기할수록 저는 국회에 오히려 반감만 가져올 것이고 예. 국회의 어떤 파행이나 뭐 이런 거에 명분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 좀 명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언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검경소위 위원장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도 예, 뭐, 국회의원 뺄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럼요. 예. 것으로 들었는데요. 글쎄요,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네. 여기에 이제 조국 수석도 출연을 했고 장관 뭐 다른 분들도 출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의원께서는? 네,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의견이죠. 네. 그런데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쪽, 이제 주로 자유한국당 분들인데 공수처를 만들면 야당을 탄압할 거 아니냐, 특히 야당 의원들을 탄압할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정이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빼도 좋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이 나오니까 또 국회의원 빼면 또 의원들이 또 특권 때문에 그렇다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아니 의원 빼는 건 옳지 않다고 또 의견이 다수가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그 과정을 알릴레오에서 설명을 쭉 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들어봤거든요. 혹시 최 의원님 다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기사를 통해서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그리고 이제 기무사 개혁안 이 전체에 대해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충분히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요. 예. 저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는 내용이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내용을 왜곡했거나 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면 저는 야당이 뭐 공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해서 지금 사법개혁을 추진하자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들이 얼굴 없는 사람들로 치부됐지만 지금 이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비서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청와대 비서들도 조금 더 문화나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예. 의혹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공수처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다 들으면은 이해가 간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다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알릴레오 이제 뭐 일부 청취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결국은 그런 청취자들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비서가 나와서 네. 거기서 그런 거를 알리고 홍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 그 국회의원을 빼겠다라고 그 한 언급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원칙 없는 행태를 보여주는 게 되게 유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그런 반발이 있으니까 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법안 논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국 그 민정수석도 나오시고 정태우 일자리 수석,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님도 나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김현미 장관님이 예전에 나온 내용을 제가 또 그것도 찾아봤더니 지역 균형 발전 위해서 예타 면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옛날에 민주당은 오히려 예비 타당성 조사 더 강화해야 된다고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또 다른 말을 하니까 이런 원칙 없는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설득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결국은 이거는 그냥 찬성하는 사람만 듣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방송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 팟캐스트 방송에 그렇게 장관이나 뭐 청와대 비서가 가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국회 또 이제 앞으로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일정 같은 것들은 안 나와 있죠? 예, 아직 네, 상임위별로 아마 청문회 일정을 정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상임위들이 많이 안 열렸죠. 예. 현재로서는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것이 가장 좀 크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성환 의원님 좀 살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김현철 교수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 통일 분야를 연구해 왔던 굉장히 유명한 그 통일 관련한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네. 굉장히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학문적 식견도 굉장히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는 적격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다 보니까 김현철 장관도 빨갛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전 당연히 김현철 교수 같은 분이 장관을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의원님, 그 야당 입장에서 가장 특히 바른미래당 쪽에서 화력을 집중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누구 꼽으시겠습니까? 특별히 뭐 저희가 이제 정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부적으로 이거를 논의한 적은 없는데요. 저는 오히려 뭐 모든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한국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을 좀 해야 된다. 앞서 김현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뭐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최대한 이제 정책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뭐 또 정치적 이슈들이 많이 불거질 텐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이 국회가 파행되지 않고 무난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회의가 아마도 대정부 질문이요. 대정부 질문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상임위가 아마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주에 월 말에 이제 본회의가 준비돼 그렇죠. 있겠죠. 2번 정도 지금 본회의 예정돼 있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